혹시 당신 미나 속 새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영상을 보고 있나요? 그 의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대한박물관 1교시 아나운서 김송희입니다. 먼저 여러분, 미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나는 당시 사람들의 주거 공간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좀 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나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 곤충들이 그려졌는데 대부분 신앙과 소원, 일상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그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미나를 보면 현대의 미술작품과 달리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려운데요. 미나는 서민들의 현실적 욕망과 공동의 사상이 반영되어 미인식으로 표현된 작품이기에 작가의 개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미나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미나에 그려진 새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다시 새가 날아든다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미나 속 새들을 이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그림들을 화조도라고 하는데요. 꽃화, 새, 조, 그림 도자로 새와 꽃을 함께 그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만나볼 화조도는 총 5점입니다. 그럼 함께 화조도를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쌍합도인데요. 쌍합도에는 오리 한 쌍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 아래에서 한 쌍의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습니다. 한자 오리 앞자는 갑옷 갑과 새 조를 합해서 만든 글자이며 연꽃 연은 이따을 연과 발음이 같아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합도는 오리와 연꽃을 함께 그려 과거 시험에 연속해서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과거 시험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제도입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습니다. 문과는 행정일을 하는 관리를 뽑는 것이고 무과는 군사일을 하는 관리를 뽑는 것입니다. 이 중 문과는 속과와 대과 두 차례의 시험을 걸쳐 관료를 뽑았는데요. 우리가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을 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오리는 청동오리입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빛을 띠고 수컷은 머리와 목이 광택이 있는 진한 녹색이며 흰색의 가는 목태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쌍합도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리 한 쌍이 연못을 노니는 모습이 그려진 쌍합도는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인의 방이나 신혼부부의 방에 병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그림은 원앙도입니다. 한 쌍의 원앙이 모란 아래 헤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앙조처럼 실제 원앙은 수컷과 암컷이 항상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둘 중 앞에 있는 원앙이 수컷 원앙이며 암컷 원앙과 달리 주황색의 구체형 날갯깃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앙은 어쩌다가 부부애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을까요?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전설의 새로는 비익조가 있는데요.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의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암수가 짝을 지어 날아다녀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원앙은 이런 비익조를 닮았다고 여겨지면서 부부애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원앙이 부부금실이 좋은 새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원앙 조각 또는 원앙을 수놓은 수저집, 베개, 베갯모, 두루주머니 등의 결혼 물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원앙의 상징과는 다르게 실제 원앙은 부부금실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원앙은 겨울철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고 암컷이 마음에 드는 수컷을 짝으로 정하면 부부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러한 번식 활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매년 부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짝을 잃은 암컷과 함께 생활하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로 볼 그림은 봉황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봉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봉황은 우리 역사 속에서 왕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함께 볼 그림 중 유일한 전설 속의 새입니다. 봉황은 우리 선조들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는 새로 여겨져 정각의 기둥머리, 비녀 등에 다양하게 새겨졌습니다. 전설 속에 존재하는 봉황은 그에 걸맞게 남다른 생김새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언뜻 보면 봉황의 모습은 닭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동물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양한 동물들이 합쳐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봉황은 기록마다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봉황의 모습은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알려주고 아름다운 상상의 새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봉황은 어질고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온다고 하여 성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방금까지는 한 마리의 봉황이 그려진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두 마리의 봉황이 그려진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황 두 마리가 그려지면 쌍봉도라고 부르는데요. 동화 쌍봉들을 통해 해, 나무,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봉황 한 쌍을 그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효천계명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닭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닭이 새벽에 울었기 때문에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겼습니다. 먼저 보았던 봉황도에 그려진 봉황의 부리도 닭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닭과 봉황의 부리가 닮은 것 같나요? 유교 문화권에서 닭은 5가지 덕을 갖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닭볕은 관을 쓴 머리를 닮았다 하여 문, 발톱은 강하고 굳센 무인처럼 보인다 하여 무, 용감하게 적을 상대하는 성격은 용, 먹을 것을 나눠주는 착한 마음은 인, 신뢰감을 주는 습관은 신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닭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징을 투영하기도 했습니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고 동이 트면 잡기가 달아나기 때문에 닭은 해로운 기운을 없애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과 선비들이 다르게 받아들였는데요. 백성들은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벽사의 목적으로 닭을 그린 반면 선비들은 과거 합격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한 그림으로 닭을 많이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월매독학도입니다. 달 아래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하는 매화나무 앞에서 하얀 몸, 검은 날갯깃, 붉은 정수리를 가진 학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면서 살았다는 시인 인포의 삶을 빗댄 매처학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매처학자란 매화 아내, 학 아들이란 뜻으로 속세를 떠나 유일자력한 삶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화는 추위 속에 봄을 알리고자 피어나는 꽃으로 힘찬 생명력과 희망, 선비의 깨끗한 기품과 기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잎이 없는 가지에 꽃이 탐스럽게 피어나 욕심없이 살아가는 선비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은 세속을 초월하는 은자, 고고한 자태와 고상한 기품을 가진 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을 뚫고 꽃 피우는 매화와 고귀한 학은 모두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선비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선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선비는 지식과 좋은 성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한자어 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선비는 학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공부하여 벼슬살이를 통해 뜻을 펴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선비는 사회의 지도계층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유교적 도덕 규범들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들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선비는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 혹은 지성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의 고고한 기상은 선비의 이상적인 성품을 상징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림이나 시의 소재로 학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에도 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남아있는데요. 학을 선비로 상징한 학명지사는 몸을 닫고 마음을 실천하는 선비를 말하고 학립계구는 여럿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이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림을 이끌을 때 쓰입니다. 학이 그려진 다른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십장생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거나 오래 산다고 생각되는 자연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학은 장수를 상징하는데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기원하는 십장생도에 그려진 유일한 새였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화조들을 보았는데요. 오리, 원앙, 봉황, 닭, 학 총 5종의 새를 옛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새가 보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궁금증이 해결되었다면 저는 이만 안녕!